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세 출발을 했지만 장 마감 직전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민이었던 종목들 저희에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너튜브 댓글창에서 응원의 글이 너무 많았는데요. 먼저 이쁜 봉자님, 스상 보려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취소했어요 라고 스상의 사랑을 또 보내주셨고요. 또 댕댕이님, 리카님, 모든 분들 계절의 여왕인 5월 수익 더욱 더 많이 챙기세요 라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허니댕댕님, 조기준 매니저님 수익률 보려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또 사심을 남겨주셨는데요. 4월 포트 대결에서 조기준 매니저님, 매니저별 그리고 종목별 순위 모두 1위를 석권했습니다. 이렇게 이관왕 매니저에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화목팀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분 넘게 너튜브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종목들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14만 원에 10%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포트 내 비중은 10%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하면 될런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오늘 종가 13만 5천 원 달려가고 있는데요. 14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다음 목표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이가람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저요. 한미반도체 14만 원이면 단가 자체가 낮진 않습니다. 최근에 거의 고점 라인대에서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이제 꺾일 거냐 말 거냐 사이에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차트만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격이 이제 10,000원대 초반대에 있다가 올라타기 시작한 다음에 계속 올라와서 10,000원짜리가 이제 10배 이상 올라가서 지금 15만 원까지 찍어놓고 14만 원, 13만 원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21선에서 한번 꺾일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1선 18만 원짜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21선과 6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잠깐 보게 되면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최근에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큰 폭으로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넘길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HBM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태에서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논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장비로 봤을 때도 한미의 장비가 SK뿐만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 쪽 나가고 있는 건데 그 나갈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시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알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미 그것도 올해 2월 달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을 때부터 마이크론이 한미 걸 쓸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일본 걸 쓰고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의 수율이 너무 안 잡힌다. 그래서 한미 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미 거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한미 거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이미 올해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인 거였고요. 그 다음부터 올라간 게 그것도 지금 거의 2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4만까지 올라온 건데
이런 스케줄 봤을 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수주가 한 번 더 있죠. 아마 수주 공시가 올라온 거 이외에도 아마 수주가 더 있을 것도 같고 아마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다면 조만간 5월 달 아니면 6월 달 사이에 발주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을 더 늘려야 되고 증설을 더 크게 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SK 쪽 같은 경우도 증설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에 다시 눌림 없이 그냥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눌림은 주고 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린다면은 아래 10만 원대, 10만 원대 초반까지 만약에라도 눌리면 근데 안 눌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라도 12만 원대 아래에서 10만 원대 사이에 오게 되면 이때는 단가 조절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통해서 단가 한번 낮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더 올라간다면 그때서는 이제 목표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위에가 아직 갔다 온 지가 한 번도 없어요. 위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야지 이제 얼마까지 보겠다를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신고가 나온 게 그래봐야 이 앞에입니다. 전고점 자리가 얼마 안 돼요. 그때 여기서 팔아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신고가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 이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수익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신고가를 보려고 올라가는 거라서 추세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어디까지 보겠다라고 볼 수는 이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할 텐데 한미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 종목의 시간 놓고 보게 되면 연말에 20만 원도 갈 수 있고 그 이상도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전략을 짜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그냥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냅두고 한 3개월, 4개월 나갈 것 같아요. 여행을. 해외 나가서 아예 통신이 안 되는 데 가서 한 4개월 뒤에 오지 않을까. 아, 일단 묻어두고. 그래야지 이걸 안 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고 있다 보게 되면 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보게 되면 조금 더 안정세 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눌린다면 저는 오히려 12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만약에라도 어떠한 이유든 간에 한번 밀린다면 이 자리가 또다시 비중을 추가하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보니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걸 좀 즐기면서 어디까지 볼까에 대해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자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추세가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밀렸을 때는 아래자리에서 털기보다는 오히려 12만 원대 아래자리에서는 한 번 더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5월 달, 6월 달에 마이크론 향으로의 발주가 기대감이 일단은 주가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월 달, 6월 달에 혹시라도 그 발주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을 경우가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이니까 무조건 수준하는 게 공시를 하는 공시가 있고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범위상 봤을 때. 근데 아마 지금도 공시를 안 하고 있지만 발주가 나가고 있는 게 꽤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월 달, 6월 달 늦으면 이제 6월, 7월인 건데 그 사이에 아마 대규모 발주가 몇 개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안 빠지는 것도 있고 아마 그 발주가 뜨게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더군다나 곽동신 부회장 이사가 대표이사님이 주가가 내려갔다만 사거든요. 어차피 그 가격대가 얼마 전에 산 가격대가 13만 원씩 2만 원대예요. 그래서 이 자리 내려오게 되면 아마 더 대표이사도 사지 않을까. 근데 보통 대표이사가 사고 나게 되면 주가가 내려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관리가 좀 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눌린다면은 한 번 더 매수를 조금 더 해볼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분석의 신 이가람 매니저님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분석의 신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1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3, 4개월 조금 길게 관점을 바라보시고 만약에 평단가를 낮춰보셔도 좋다. 11만 원, 12만 원 사이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바이오니아 27,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포트 내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목표가 35,000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이오니아 오늘 종가 34,400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흥태 매니저님. 네, 바이오니아는 제가 지난달 3월 달에 포트를 이제 구성했을 때 이제 편입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분자진단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사업보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탈모 완화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스메르나에 대한 이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뭐 그전에도 이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해서 자회사가 만들고 있는 비엔날신에 대한 판매가 또다시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매출액으로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또 흑자 전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유럽항에 대한 이제 그 바이오니아가 가지고 있는 코스메르나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35,000원이 가 아니라 35,000원보다 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5,000원 넘어갈 거라고 보이니까요.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31,000원부터 이상 올라온다라고 하면은요. 31,000원에서 32,000원 선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일부분 정도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수익을 좀 더 챙겨 놓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1차적으로 제가 35,000원까지 1차적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봤던 게 4만 원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메르에 대한 판매 실적이라든지 비엔날신 다이어트 유산균에 대한 판매 실적도 같이 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코스메르나가 우리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허가가 쉽지 않을 건데, 만약에 허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또 깊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 35,000원까지 바라봐도는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관련해서 목표가 35,000원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31,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고 35,000원까지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매수가 96,300원, 포트 내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온칩스 종가가 91,100원입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하고 남겨주셨어요. 가온칩스, 그러게요. 언제 좀 크게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조기준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가온칩스가 저도 그러니까 팹리스 관련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제 시총의 대장 1조가 넘어간 회사이고, 저는 에이징랜드가 이제 에이징랜드도 같이 일조 클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가온칩스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했는데 최근 들어서 에이징랜드도 거의 10%까지 하다가 뭐 1% 이내로 팔았고, 이 가온칩스도 지금 현재 40만 주 팔면서 4~5%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대 13만 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뷰는 반도체도 좀 팔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팹리스를 거의 지분을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팔 물량이 13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8만 원, 9천 원 잠깐 찍고 다시 이제 10만 원대로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수급에 보면은 이제 기관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력적으로 외국인 매도를 이제 개인들이 받아가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뭐 흑자가 나오고 있는 가온칩스인데, 저는 이제 요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갈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거쳤고, 지금 한 달 정도 이상 조정이 거쳤는데 5월 달 되면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은 20% 찼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좋겠어요. 저도 지금 현재 이 팹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85,000원이 무너지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11만 원 올라갈 텐데요. 왜냐하면 외국인 추가적으로 팔 데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투매하지 않는다는
뭐 매물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도 지금 현재 1년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승 흐름 나올 거다 생각하고요. 목표가 11만 원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관련해서 의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5월 달에 반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4월 한 달간 조정세를 보았기 때문에 5월 달 반등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셔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현재 전화, 문자, 유튜브 댓글창으로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중인 종목,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비중, 그리고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43,900원에 비중 30%요. 퀄리타스 반도체 43,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본전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은 네. 더 기다릴 수는 있거든요. 네네. 시간이 쫓기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4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33,350원이에요.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흥태 매니저님?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조금은 잘못된 이제 기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팹리스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고 또 AI 관련된 반도체이다 보니까는요.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당연히 손절하지 않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위까지는 들어 올릴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이미 한번 반도체에 대한 업종 자체들에 대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3만 원을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27,000원에 대한 저점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요. 이미 한번 상승했던 초입 부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을 지지하고 있는지만 체크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손절하고 나갈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추세 자체가 이미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반도체들에 대한 움직임들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한미반도체를 말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들은 지금 자리는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4만 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좀 이 종목을 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일단은 퀄리타스 반도체 지켜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손절가 27,000원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댓글창에 사계절님께서 ISC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9,500원, 비중은 3%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급락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늘 8% 넘게 빠졌습니까? ISC? 일단 오늘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조금 약했던 영향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상 봤을 때 코스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일단 코스피는 안 그랬지만 코스닥에서는 IT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판 게 사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었었거든요. 그 수급들 좀 많이 몰렸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그들이 왜 팔았을까라는 생각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내용에 대한 좀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제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파란 색깔 있는 게 IT 반도체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ISC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늘 금투 빼놓고는 상업펀드와 연기금, 투신, 특히나 지금 투신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는데 이게 지금 결국 업종 매도를 눌러냈던 곳에서 가장 많이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왜 팔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거 외적인 걸 찾아본다면 결국 일정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ISC 같은 경우는 SKC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아마 SKC가
어닝 발표가 5월 3일입니다. 디데이 3일 남았죠? 이번 주 금요일일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 ISC가 똑같은 날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면 보통은 기대감이 있다면 어닝 발표 전에 밀리기보다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뭔가 지금 증권사 코멘트를 아마 봐가지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컨센보다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게 그 상했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사 코멘트인데 밀린 걸로 봤을 때는 컨센,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했다기보다는 예상치만큼 나왔던지 아니면 뭔가 좀 반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약간 섞여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ISC의 IR 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일정상 봤을 때 5월 7일 날 NDR이 있고 그 전에 5월 3일 날 발표인 거니까 아마 3일 날 발표하고 나서 여의도 돌면서 5월 7일부터 NDR 할 텐데 약간 원래 SKC 자체가 IR을 좀 강하게 하는 곳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상 봤을 때 제가 추정했던 그 내용대로 나온다면 주가가 좀 선반영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지금 안 깨고 있었던 66,000원대 자리와 70,000원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줄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물량상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온다라 하더라도 물량이 이연된 거지 아마 물량이 사라진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 넘어갈수록 매출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박스 자리는 안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67,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쭉 홀딩 관점에서 보는데 만약에라도 67,000원짜리를 깬다라고 한다면 이때 장대 음봉 나오는지 거래량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의 가이던스가 바뀌어서 빠지는 것이냐 가이던스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빠지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놓고 봐야 될 거라서 이때의 흐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보유 관점인 것이고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밀려 내려온다면은 아랫자리에서는 오히려 약간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C 67,000원 선이 깨지는지 이 여부를 파악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그러면 이 사계절님께서는 49,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그쵸. 일단은 지금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럼 떨어지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파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 팔기에는 약간 좀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비중이 얼마 안 되고 보니까 기존에 많이 들고 있다가 좀 줄이면서 왔기 때문에 아마 3%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약간 장기 물량으로 약간 남겨놓고 본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오히려 약간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오늘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홀딩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히려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이 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께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큐렉소 19,603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가 12,270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큐렉소 조금 더 매수해봐도 될까요? 네, 로봇이 한때 핫했던 적이 있죠. 작년에 핫했고 올해 말까지, 올해 초까지도 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그 고점에서 이제 사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대신 이제 10% 비중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여력은 난 적어 보기엔 10%까지 추가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실적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실적이 흑자 나온 지 거기 없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큐렉소가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로봇 관련 사업을 인수해서 2017년부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두 가지인데 척추 수술 로봇하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지금 이제 그런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700억대에서 8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흑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연 몇백 대씩 더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말레이시아 작년 인허가 났던 데가 지금 현재 수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인허가 안 돼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나오거나 올해 이제 미국에서 신청을 해서 인허가 나서 올해 미국 나오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서 인허가 돼서 허가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제 2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신청해서 연말 그다음에 일본은 내년 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비용이 이제 적어지면서 흑자가 난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2,000원 밑에서는 5% 정도를 더 사시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이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 10%까지 채워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낙폭 과대해서 반등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5%도 분할해서 쪼개서 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1분기 실적 흑자 나오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20%까지 채워서 팔되 2만 원까지 노려보지 마시고 17,000원의 목표가 설정한다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본다면 한 2만 원도, 아까 미국이나 일본의 인원가가 획득하고 이제 수출이 된다 그러면 2만 원 이상 노려볼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17,000원 에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로 매도 단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만약에 12,000원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5%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려도 되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흑자가 났다 하면 플러스 10%를 더해서 총 20%를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목표가 1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큐렉소를 마무리로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